자, 영업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잖아. 이게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이든 마찬가지인데 만날 사람이 없어서 영업이 힘들다? 근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만날 사람이 없고 영업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많은 시간들 중에서 만날 사람을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반대로 여쭤봐요. 그러면 그 만날 사람이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업무 시간을 쓰고 있냐?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냐?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대. 그러면은 만날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면 저 주변 그 기계학자한테 가서 소개 요청하면 소개 안 해주던데요? 집이 사야 되는데 너무 집이 비싸요. 개척 잘 안 되잖아요. 이래놓고 만날 사람이 없다면 영업이 되겠냐고요. 만날 사람을 어떻게 찾는지 오늘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는 만날 사람을 가망 고객이라고 하죠. 가망 고객.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은 고객을 얘기하는데 이 고객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한다, 마켓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보험 설계사든 뭐 대부분의 영업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5가지 정도의 시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영업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아침에 출근했어. 그럼 퇴근하기 전까지 뭘 해? 여러분들.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일즈 프로세스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이제 프로스펙팅, 가망고객 발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뭘 하냐 이거야. 그러면은 가망고객 그 세일 프로세스는 뭐가 있어요? 뭐 일단 가망고객 발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TA 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디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인터뷰 초회 면담도 있고 2차 면담도 있고 체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까지 있고 쭈쭈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중에서 여러분들 일을 만약 100시간을 한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중에서 뭐 전화하겠지. 전화하는 시간 뭐 몇 시간.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망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해봤을 때. 아마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168시간 중에 단 1시간도 가망 고객 발굴에 쓰지 않을걸요? 그리고 그거 만날 사람이 없대. 대부분 168시간 중에 100시간 일한다 치면 어디에다 시간을 다 쓰냐면 설계하는데 시간을 다 써요. 설계하는데. 설계를 또 계속 하냐? 아니야. 설계창 띄워놓고 뭐가 이렇게 인수가 뭐가 안 되지? 막 이러다가 담배 한대 피러 나갔다 오고 또는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밥 먹으러 오면서 커피 한 잔 때리다가 가지고 설계 막 심사 올려놓고 설계 매니저 막 볶다가 그리고 이제 퇴근해.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는데 세일즈 프로세스 9단계 중에서 한 게 없어. 그냥 설계 띄워놓은 게 전부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 168시간 중에 내가 100시간 오바고 80시간 일을 한다고 치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한 주에 10시간만 가망 고객 발굴에 할애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걸 오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가망 고객을 이 5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인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누가 옛날부터 지인 뭐 100명, 200명씩 쌓아놓고 영업합니까? 연고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결국에 지인이 5명이든 10명이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연고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개시장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이 연고시장을 지인한테 왜 가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0년 전, 20년 전 보험사 입사하면 뭐예요? 가망고객, 그러니까 뭐 생명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X, Y, Z 시장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X, Y, Z 시장 이거 다 배우신 거잖아. 근데 X, Y, Z 시장이 연고시장에서 왜 와요? 첫 번째 지인 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X라며. Y 한 번 소개를 받으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Y시장이라며. 근데 이 Y한테 다시 한 번 소개받으면 무조건 서명한다고 해가지고 Z시장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지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우리가 신뢰감 있는 모습과 계속 어프로치를 통해가지고 이들에게 소개를 확보해내면 그 소개 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소개를 어떻게 받냐. 라는 게 어려우니까 못 받는 거고. 자, 개척도 그냥 요새 뭐 개척이 폐기인 것 같아가 누가 개나 소나 개척 다 해봤대. 근데 개척도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는 방법이. 개척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봐보면 개척은 무조건 4가지 요소가 성립이 돼야 개척이 됩니다. 그냥 절차를 나가서 명함 뿌려도 안 되고 피팅 타기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개척은 4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 연속성,
세 번째, 적합성. 네 번째, 차별성. 제가 세일즈 프로세스 오프라인 강의하면 하는 거고 저희 사업단장한테 맨날 말씀드린 거지만 이 네 가지가 성립이 돼야 개척이 됩니다. 개척, 첫 번째, 네 번째 같은 데 가면 적합한 곳에 내가 개척하냐. 내가 가만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적합한 요체들이냐 라는 건데 첫 번째, 병원 가서 개척을 합니다. 환자들 대상으로 돼요,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냥 이거 교육 목적성이잖아. 안 되지. 왜? 알리고 고지 대상이 다 걸리니까 적합하지 않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납입 여력이 없잖아. 적합하다는 것은 건강체이면서 소득 여력, 내가 개척을 했을 때 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 라는 것들이 먼저 판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엔 개척이라는 것도 DB라는 것도 온라인인 것도 마찬가지. 온라인만 제외하고 DB든 개척이든 소개든 뭐냐면 결국엔 모르는 사람 만나서 지인화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장이라는 건 뭐냐면 개척 새로 만난 대상을 한 번, 두 번 만나고 지인화가 안 되고 나이를 알지 못하고 신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속적으로 한 개의 개척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안에 관계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척은 한 번, 두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차고지 개척이라는 거 한 번, 두 번 갔다가 아유 좋은 청년 잘하네 이래가지고 운전자뭐 한 개씩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말하는 개척은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6개월의 시간을 쏘았어요? 여기서 월납법을 500 내지 1000원 뽑아야 되잖아. 1년 정도 해가지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 두 번째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개척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가 만약에 의정부에 있어요. 근데 내가 개척 대상이 뭐 포천이야. 근데 차로 한 30분 정도 걸려. 요 정도가 맥스예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대상들, 내가 만약에 공장을 본다라고 하면 공장에 직원들 있을 거고 사장님이 있을 거고 뭐 주변 관계되는 식당들이 있을 겁니다. 개척을 돌면 너 어디에서 왔어 했을 때 가까운 데서 왔구나. 그 다음에 너 어디 살아 했을 때 뭐 이 인근 지역에 살아 라고 하는 것들처럼 몇 가지의 공통사가 겹쳐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개척 장소에서는 여기에 내 출장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이래야 끊기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차별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 공장에 내가 하는 이 시장에 뭐 알뜰장이 열린다 이거야. 아파트 알뜰장이 이 장에 나만 왔겠냐고.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왔던 보험설계사가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개척할 때 연말 돼가지고 달력 들고 다 개척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척을 가지고 달력 들고 막 몇 개 농협생명 왔다 가고 삼성생명 왔다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척해서 막 사무 업무 보고 있고 막 나한테 와는 대면대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원스타에서 나온 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추신 거든 진짜 비싼 진짜 고급적으로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다이어리를, 아니면 여러분들 막 열심히 파셔가지고 지점장한테 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다이어리를 줘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제가 작년 말에 저희 팀장님하고 같이 개척 나갔다가 팀장님 나는 개척 달력하고 개척 못한다. 왜냐면 그런 개척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원사 점장님한테 이 다이어리 받았어요. 다이어리 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 가서 개척하잖아. 그럼 직원들 여기 줄 서서 받아. 줄 서가지고. 예. 다른 놈들은 맨날 돈 안 들고 싼 달력만 와서 줬는데 나는 이 다이어리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주면은 줄 서서 받는다고. 그럼 그때 한마디 더마디 붙여볼 수 있는 거고, 이놈은 이전에 왔던 놈들과 다르구나 라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척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개척도 하면 뭐 1시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이런 시장에 있어서 DB도 마찬가지고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오늘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DB를 구매하는데 계좌 이체하는데 10초 걸리잖아요. 10초. 예? 전산에서 DB 신청하는데 개수 좀 고민하다가 전산을 클릭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일즈 프로세스, 여러분들 영업행위 할 때는 가만고객 발굴하고 고객을 만나러 가고 고객을 관리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영업행위 시간들 중에 가만고객에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0초밖에 안 쓴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고시장을 한다고 쳤을 때 이 XYZ를 하는데, 이 XYZ도 어떻게 생명수란 걸 작성할 때 내 지인들을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D 그레이드, F 그레이드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A 그레이드는 지금 내가 바로
보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B는 바로 보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좀 만날 수 있는 사람. C는 보험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전화해가지고 한 번쯤은 만났는데 큰 문제 없는 사람. D는 연락만 가능한 사람. F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연구시장의 핵심은 왜 보험회사 와서 주변에 지인 다 잃고 그 다음에 막 망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아우 보험 싫어. 왜 보험회사 들어와서 지인 영업하다가 관계 망가지고 보험회사 욕하고 나가냐면 첫 번째는 지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워낙에 인생을 잘 살아왔어.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이 항상 집을 살 때도 나한테 물어보고 어디 가서 대출 받을 때도 물어보고 애들 병원 갈 때도 나한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라면 원래 영업이 잘 돼요. 원래 주변에 신뢰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인 영업을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 A, B, C, D, F를 적었을 때 결국엔 A한테 몇 명 적을 수 있냐. 요즘 사람들은 보통 A 적으려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적어요. B 적으려면 5명 내지 10명이 맥스야. C 하면 이제 한 10명 나와. D 나오면은 한 30명 나오지. F 나오면 F는 한 100명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지인 영업하다 보험 영업하다가 그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냐면 지점장이 쪼거든. 뭐라고? 야, 너 지인 다 적어. 내가 사실 보험 얘기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건 A밖에 없는데 B랑 C, D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그냥 앞뒤 뒤도 없이 가서 보험을 얘기하려고 시도해. 얘기도 못하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80시간 일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지인 영업 연구시장 하겠다 그러면 이 D를 먼저 만나는 거죠. D를 먼저 만나서 이 사람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 근데 한 번쯤은 만날 수 있다며 전화해볼 수 있다며요. 그러면 내가 동창회를 잡든 아니면 어디에 왔는데 무슨 일을 봤다가 시간이 붕 떴다든 뭐 어떤 이유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만나봐요. 그럼 이 사람하고 만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좋은 기억을 보내고 보험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지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게 아니라도 만나봐.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럼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면 과거에 되게 오해됐던 기억들이나 되게 힘이 옅었던 기억들이 괜찮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이 사람은 한 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C가 돼요. 근데 이 C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이 C를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해가지고 전화도 종종 하고 안부도 묻고 또 필요한 게 없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부를 해. 기부. 내가 뭘 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럼 또 이게 1년 걸려서 2년 걸려서 C로 올라왔는데 C를 다시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그러면 또 B가 돼요. 그럼 이 B가 되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 어느 정도 관계성을 쌓고하면서 충분히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줄 만한 정도가 됐는지까지 돼서 A가 되면 그때 보험 얘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인 연고 시장도 마찬가지 이러한 시간들을 몇 명을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에 지금 미리부터 1년 후, 2년 후를 보고 관계를 더 구축해 나간다면 사람 안 잃고 지인 연고 시장 영업할 수 있어요. 이들 정말 도와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들을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 80시간 중에 한 달에 한 10시간씩만 쓰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D 한 3, 4명 만나고 C 한 2명 만나고 B 한 명 만나면서 A한테 보험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연고시장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향에 따라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고시장이 지인이 없는 게 아니라 연고시장 지인을 할 줄 방법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소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자, 개척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인도 할 수 있어요. 소개도 받을 방법이 있어요. 소개도 받는 방법이. 그리고 DB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도 제가 이거 온라인 먼저 가볼게요. 온라인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 근데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언제? 2024년 6월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네. 그래가지고 아이보스라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뒤져서 한 10시간을 그냥 이렇게 손가락 튕긴 거 말고 한 10시간 정도 진짜 진지하게 공부했어. 블로그 포스팅은 어떻게 쓰는지, 문단은 어떻게 써야 되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고, 미리 키펜너스는 어떻게 하고, 주제를 뽑을 때는 뭐 최근 기사들이나 이런 경제 활동들을 봐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고, 카카오 채널 어떻게 만들고 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집중해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쓴 기본 스킵을 봤다 이거야. 주변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검색할 때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몇 개 보고 벤치마크 해가지고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매주 한 개씩 포스팅을 쓴 거예요. 회사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매주.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근데 썼어. 블로그 쓰는 게 무슨 삼천교육대 가는 겁니까? 군대 가는 거예요? 수능 시험 봐요?
의사가 가지고 어디 수술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손가락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당 한 개씩 심의받은 포스팅 올렸으면 지금 25년 6월엔 심의받은 포스팅이 50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10개를 써나갈 때 뭔가 좀 더 보안 발전하고 싶은 동기가 생겼을 거고, 또 승무원대 썼을 때는 누가 문의 왔다 그냥 빠졌어? 이거 좀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30개, 40개가 되면서 컨텐츠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어요. 1년 전에 여러분 타임머신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문의 안 왔을까요? 체결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죠? 안 한 거잖아. 결국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 과망고액 발굴, 연고시장, 개척시장, DB시장, 온라인시장 그냥 안 한 거잖아요. 반대로 기면 뭐야? 되게 쉬운 건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감안 잘 해보셔야 되고요. 자, 소개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거 원래 세일즈 프로세스 강의 제가 샀다에 하면은 이거 하는데 2시간짜리인데 이거 유튜브 영상 하니까 다는 못하죠. 소개는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 성립될 때 나오더라. 1번 상품이 좋을 때 고객은 소개를 해주더라. 2번 고객이 나의 능력을 샀을 때 고객은 새로운 가망 고객을 소개해주더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1번, 3번과 4번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1번과 2번만 해보죠. 1번, 상품이 좋을 때 해주더라. 여러분들 과거에 들어가서 아마 보험회사 한 1, 2년 이상 다녀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상급종합이 60만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가입하셨어요?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가족분들도 거의 강매에서 가입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자녀간병 줄어들 때 주변에서 막 소개해가지고 막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거 상품이 좋을 때는 내가 굳이 소개를 나에 대한 어떤 로열티도 없이 고객들은 마구마구 소개를 해서 그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반문할 수 있지. 그럼 상품이 좋을 때까지 기다려요? 저 상품 좋아도 안 해주던데요? 상품이 좋을 때도 나한테 소개가 안 들어왔던 건 날 충분히 마케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이 좋을 때도 내가 FC가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 프로스팅 패칭부터 프리-AP, 그 다음에 뭐 AP, 그 다음에 케이스 디자인, PT, 클로징, 그 다음에 갤리퍼럴, 그 다음 BR, 이렇게 온다고 쳤을 때 PT 단계에서 내가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내가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2차 면담, 체결 면담 때 얼마만큼 PT에 힘을 주느냐,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어떤 가치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고객이 인식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상품을 좋을 때 소개받는 방법은 2가지예요. 진짜 실제 상품이 좋을 때 내가 마케팅이 잘 됐으면 소개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내가 평범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상담을 준비해오고 PT에다 어떻게 힘을 주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PT 할 때 여러분들 PT 방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들고 갈 때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고, 여러분들이 PT하는 방식이 주변에 좀 월 실적 100만 이상 치는 사람들을 10명을 놓고 봤을 때 이들보다 뭐가 나으세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그때 고객은 상품이 실제로 내가 제안받는 플랜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서 소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이 나의 능력을 샀을 때, 이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험금 청구 얘기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받은 보험금을 찾아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내가 좀 더 약간 잘 살펴가지고 고객의 권리를 좀 더 지켜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소개가 나올 수 있지만, 고객이 만약 자동차 사고 났어요. 이 접촉사고를 내가 앞서가지고 사고 처리 다 해주고 합의까지 봐주고, 그 다음에 고객이 추후에 치료받을 수 있는 재활병원 알아봐주고 내가 아는 병원 연결해주고 손해상자 연결해주고,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 고객이 나를 좋아하진 않아. 근데 내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사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담당 FC를 여러모로 자기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그거를 당신이 나한테 소개를 해주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능력을 포기하지 못하게끔 해서 우린 소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고객들은 치과를 갈 때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소개받아 가야 치과가 싸거든. 건강검진을 할 때도 저한테 무조건 통해요. 왜?
나한테 통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예약해야 좋은 병원, 시설 좋은 병원에서 검진을 좋게 싸게 받을 수 있거든. 차를 살 때도 물어봐요. 그냥 여기저기 들러지 말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의 본사 직원들 통해가지고 할인받아서 살 수 있고, 법인들은 법인차를 본사로서 통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 살 수 있으니까. 차가 망가져도 물어보고, 애들 학원 갈 때도 물어보고. 고객들은 소개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와의 관계를 필요로 하니까. 3번과 4번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영상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결론 내려보면 각 가망 고객마다 다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배우신 분들이랑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인지 선택은 뭐냐면, 자, 일주일 168시간.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시간 80시간에서 100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망고객 발굴에 여러분들 업무 시간 몇 시간 쓰셨습니까? 단 한 시간도 쓰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연고시장이든 소개시장이든 개척이든 DB든 온라인이든 간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주당 10시간씩만 할애해서 여러분들의 가망고객을 발굴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동력이 가망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투입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적은 변화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의의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